자, 국회 탄핵 소추단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이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수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어느 정도 권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거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재판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간 걸리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힌트 줘서 민주당이 실컷 철회했는데 탄핵 재판 기각 이렇게 결정하면 민주당은 승복하겠습니까? 헌법재판부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예단을 보인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쟁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편의적인 발상이고.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죠,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워서 투표 표결까지 간 상황에서 정작 이렇게 심판을 할 땐 그거를 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가 이걸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러한 요청을 수용했을 때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를 받아들였겠느냐 라는 의구심 속에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부적절한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이번 탄핵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점만으로 이게 중대한 헌법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가결시킬지 이제 뭐 인용시킬지 아니면 기각을 시킬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절차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내란이라는 내용 없이 단순하게 절차상의 하자만 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 과연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을 거느냐라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좀 법에 근간하지 않는 좀 이렇게 꼼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핵 소추안 가결 시에 찬성했던 국민의 의원 12명의 의견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역시 내란죄가 없었다면 이 탄핵 소추안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성취훈 부의장께서는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호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소추 사유와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동일성을 유지 못할 정도로 변경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미리 판단을 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 12명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권성동 의원이 그 탄핵 소추 단장이었고 그 탄핵 소추 내용을 변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의원이 이거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찐빵 없는 찐빵이면 그 원조는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변경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이런 부분 이건 너무 따지는 거는 재판을 지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부분만 따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좀 변경한다라고 권성동 의원 본인이 2017년에 얘기했습니다. 2024년에 권성동 의원과 2014년 17년에 그 권성동 의원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자꾸 빠졌다고 하는 것도 호도하는 건데 내란 죄가 빠진 것이지 내란 행위로 바꾼 것입니다.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란죄로 만약에 내란죄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이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 증인을 뭐 100명 이상 신청하면서 이거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내란 행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을 호도하는 거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란죄를 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행위를 얘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 의결서에서 분류된 그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그 국회가 소추한 사실관계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헌재가 판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헌법 위반이든 헌법 몇 조 위반이든 또 구체적인 법률의 어느 것에 위반돼서 탄핵 사유이든 이것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지 국회가 어떻게 분류해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했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서 이것은 헌법 위반도 해당되고 법률 위반도 해당되고 자세히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탄핵 소추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쟁점을 간명하게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리부터 예견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그 탄핵 소추문을 작성을 할 때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있게 작성했어야죠. 그 당에 탄핵 전문가 계시잖아요. 추미애 의원이라고.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모두 핵심적으로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걸 잘 알 텐데 결국에는 이것을 형사상 내란죄로까지 구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다가 이제 와서는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주장은 거둬들이겠다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논란도 촉발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신중하지 못함과 사려 깊이 못함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